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뭐였냐면 우리 결합확률 분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합확률 분포. 그래서 결합확률 분포라는 거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가 작성되어 있냐면 결합확률 도표가 일종의 이 빈도표 같은 것들을 이제 결합 확률 같은 거 갖고 전일제 MBA 과정, 그다음에 학교 행사의 참여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갖고 이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제 분할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각각의 빈도를 계산했죠.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구하면 확률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X와 특정한 Y가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그 분할표를 작성해 가지고 서로 교차하는 형태가 생긴다는 얘기는 X하고 Y가 이렇게 교차해서 어떠한 특정한 셀이 생긴다는 얘기는 교차 셀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X하고 Y가 어떻게 돼? 상호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저기 인터섹션에 관련된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즉 X하고 Y가 상호 독립적이고 서로 간에 관련성이 없는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이러한 형태의 관계가 아니라 분할표를 작성을 했을 때 분할표에 특정한 빈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X하고 Y가 특정한 형태로 여기에 교차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교차한다는 얘기는 X하고 Y가 이렇게 인터섹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인터섹션의 특징을 이제 결합 확률 분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합 확률 분포 우리 요 수업 시간에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써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I가 임금 인상률이고, 그 다음에 YJ가 이제 이게 주가에 대한 이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임금 인상률과 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X가 1대 이렇게 0, 뭐 0.2, 0.3 이렇게 나왔던 즉 주가를 임금을 3% 올렸을 때 주가가 10% 오릅니다. 1대 10% 오를 때 요때가 0.2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빈도 갖고 이거 요 확률값을 다 구해 놓은 거죠. 그죠? 이거 우리 MBA 스쿨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MBA 스쿨도 전일제, 그다음에 비전일제, 최고 경영자 과정, 그다음에 참여 수준이 저, 중, 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비중으로 나눠버리면 몇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분할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때 우리 공분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우리 결합확률 분포를 어떤 형태라고 했냐면 내가 결합확률 분포는 X와 Y에 결합되었는데 결합된 게 인터섹션이죠. 어떻게 결합돼 있을까? 이게 어, 대략적인 어, 선형적 관련성, 선형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X하고 Y에 대한 결합 수준을 이제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코베리언스 X하고 Y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죠? 대략적이라는 얘기예요. 대략적. 그래서 우리 코베리언스의 식을 먼저 이렇게 좀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에 Y의 평균을 뺐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빼준 형태가 돼서 요 결과값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플러스이냐 얘가 0이냐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냐 이 세 가지 갖고 이 선형적 관련성의 대략적인 특징을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게 나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곱한 것의 평균이니까 우리 요거를 요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x 이렇게 그다음에 y 이렇게 딱 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0은 빼는 거고, 그죠? 3하고 10%일 때, 3하고 10일 때 0.2, 3하고 20일 때 여기 0.3, 그 다음에 5하고 5%, 5하고 10%, 5하고 20%, 0.1, 0.1, 0.2, 10하고 5%, 0.1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뭐예요? P의 X하고 Y에 대한 확률값이죠. 요게 P의 X하고 Y에 대한 확률값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Y의 평균을 우리가 구하는 형태로 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게 X하고
y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하고 y를 곱한 거예요. 그죠? 곱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곱한 값들을 이렇게 뽑아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확률을 곱해야죠. 확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죠, 우리? 우리 평균 구할 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 xi를 합치는데 어떻게 되냐? 여기가 x에 pxi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요 원래 요 평균식을 고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게 x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x에 대한 기대값. 근데 요거 우리 일반적으로 배웠던 거 1, 2, 3, 4, 5 쫙 xi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x가 어떻게 돼요? n분의 fy 빈도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전체 5분의 요거 1 더하기 서메이션이니까. 그죠? 이게 1 곱하기 5분의 1 요거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1 이런 형태로. 이게 바로 뭐예요? 확률이 주어졌을 때 요걸 통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식으로 1, 2, 3, 4, 5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는 값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대값은 평균이란 말을 했고 그래서 이거 갖고 여기다가 확률값을 구해요. 곱한 것에 대한 확률값을 이제 곱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값들이 다음과 같이 요렇게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쭉 다 합쳐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누기 6 하면 되겠네요. 6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죠? 6 하는 순간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되냐? P의 XI는 뭐분의 뭐예요? N분의 PI, N분의 FI니까 빈도가 있는 거예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1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눈 값이. 그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서 뭐만 하면 된다? 썸만 하면 된다. 이게 그대로 곱한 거예요. 이게 곱해서 그대로 합을 낸 거죠. 썸을 한 거죠. 이렇게. 아, 이게 56.5. 그 다음에 우리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곱하기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곱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 3을 곱하고 2, 3을 곱합니다. 1, 3 곱하고 2, 3 곱해서 요거 갖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1, 3하고 2, 3이니까 요렇게 다 요렇게 합쳐가지고 x의 평균에서 y의 평균 쫙 이렇게 1, 3 그다음에 2, 3 해서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곱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0.65. 즉 임금 인상률하고 주가는 어떤 형태로 간다? 예, 우하향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 선형적으로. 음수가 나오니까. A 곱하기 B 형태의 식에서 플러스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일 때만 플러스가 나오고, 그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그죠? 예, 선형적 관련성이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 주가하고 임금 인상률이 이게. 그래서 이 공분산, 우리 이거 공분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엑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확률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똑같이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게. 우리 엑셀 함수를 이제 엑셀을 한번 이제 시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엑셀 함수에서 우리 이제 가격과 가격과 가격을 우리 x로 놓고 얘를 x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 판매량을 이제 y로 놓을 겁니다. 이제 y로 놓고 어느 회사의 제품의 가격과 월별 판매량 자 계속 우리 이제 월이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10월, 9, 10, 11, 12, 12개월 동안 월별 가격의 변동량, 수입해서 수입 원자재 값이 달라지므로 그 가격은 수입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판매 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판매량도 월별 판매량도 달라질 거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그
가격이 예를 들면 10,000원이었다. 10,000원일 때, 어, 24,000개 정도가 팔렸고, 그 다음에, 12,000원, 12,000원일 때, 예를 들면, 26,000 개 정도가 팔렸고, 그 다음에, 9,800원일 때, 9,800원일 때, 38,000개가 팔렸고, 이게, 그 다음에, 뭐, 13,000원일 때, 13,900원, 13,900원일 때, 어, 예를 들면, 음, 22,000개 팔리고, 이게, 그래서 우리 6개월만 합시다. 기니까, 이게, 그래서 5월 달에는 예를 들면 18,000원, 18,0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23,000원. 자, 이렇게 23,000원 올라갔을 때, 이제 7,000개 팔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쉽게. 그래서 우리 가격과 판매량에 대한 관련성을 우리 쭉 해서 보면 이걸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으로 쫙 해서 봤더니 그림을 이렇게 되네요. 아, 이게 즉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 단위당 판매 가격이 올라갈수록 실제로 판매되는 구매하는 판매량은 줄어들고 그죠? 그런 형태가 우하향되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요거 우리 선형적 관련성을 우리가 이렇게 산점도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아, 이게 어떤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딱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우하향이니까 당연히 공분산의 결과값은 어떻게 된다?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결합확률된 분포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우리 그러면 공분산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분산은 판매 가격 곱하기 바로 판매량이 되겠죠. 그죠? 이 매출액이네.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쭉 해놓고 우리 여기다가 뭐 하냐면 내가 평균 집어넣을 거예요. 자, 평균, 평균 쫙 냈네. 그래서 공분사는 어떻게 되냐? 곱한 것의 평균에서 자, 확률 없을 때 얘기합니다. 이거는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여기다가 곱해서 빼주더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죠? 마이너스가 딱 나온 것만 봐도 우리는 우하향 우리는 그림을 찍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우하향이니까 이거는 공분산이 결합확률 분포가 이게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요거 갖고 얼마만큼 설명하는데 x하고 y에 대한 상대적인 인과성을 보려면 여기다가 우리가 수식에다가 알제곱 이렇게 놓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자, 즉, 얼마만큼 설명하냐? 이게 판매 가격이, 월별 판매량을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냐? 81.68%. 0.8168이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분산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베이지 정리 한번 봅시다. 우리 베이지 정리.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화이트보드를 지금 이제 가서 이제 우리 베이지 정리에 대한 것들.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베이지 정리. 이게 조건부 확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 정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 조건 베이지 정리는 사전에 주어져 있는 확률을 통해서 사후에 특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어떤 사후 확률을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전에 정해져 있던 어떤 확률을 통해서 사후에 어떠한 조건에 충족하는 특정한 사후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저기 책에는
책에 19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트리도표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이게 트리도표. 그래서 트리도표도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한. 그래서 트리도표라는 게 바로 뭐냐면 디시전 트리예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 여러분 이 디시전 트리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 저기 어릴 때 친구들이랑 스무고개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그죠? 스무고개 게임. 상호 대립되는 어떠한 두 단어를 갖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머릿속에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쫙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상호 대립되는 어떠한 특정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가지치기 두 개, 상호 대립되는 두 개로 가지를 쳐나가면서 특정한 어떤 거를 딱 추정해서 이제 답을 찾는 방법. 그 우리 스무고개 게임 이런 거 어릴 때 해봤잖아요. 그게 바로 디시전 트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베이지 정리를 이제 디시전 트리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베이지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이런 형태예요. 우리 좀 복잡한 식처럼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이거 어떻게 풀죠? 우리 이거 이게 근데 여기 풀이를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했어요. P에 A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죠. P에 A하고 B에 인터섹션 A에 쫙 이거분에 P에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우리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를 요걸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P에 이게 A에 인터섹션 B에 그거분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P에 B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P에 A 이렇게 되겠네. 이게. 그래서 원래 이 식이 이런 형태로 식을 썼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게. 요거 의미를 알면 이제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봤더니 5-15, 즉 수식 5-5.15, 5.15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밑에 베이지 정리에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거를 P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베이 정리해서 비조건 하에서 A가 나타날 확률인데 거기다가 이제 B를 곱하고 이게 그 다음에 위에서 쫙 해서 봤더니 밑에 있는 걸 보세요. 밑에 있는 거 P에 A에 B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P에, A에, B에, 우리 여기 어퍼스트로피인데 요거 컴플멘터리로 제가 이렇게 여집합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여집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P에, B에 컴플멘터리 이렇게. 우리 책에는 어퍼스트로피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해놨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하는데 오늘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원래 이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P에 A 조건 하에서 B가 나타날 확률. 다시요. A 컨디셔널 B이기 때문에 요 말의 의미는 A 조건 하에서 B가 나타날 이제 확률이에요. 이게 A 조건 하에서 B가 나타날 확률이니까 뭐가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A 인터섹션 B가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밑에 분모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 분모 봤더니 P에 여기 B분의 P에 B에 이렇게 더 P에 B에 그다음에 P 여기 P에 A의 인터섹션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A 인터섹션 B 더하기 그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요. P에 A의 인터섹션 B의 컴플멘터리에 여기에 B의 컴플멘터리를 여기다 치고 그 다음에 음, B의 컴플멘터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다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분모가 요거하고 요거만 남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A 사건이 일어날 모든 가능성 분해 A 사건이 일어날 모든 가능성 분해
A하고 B에 나타날 가능성.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P에 어떻게 돼요? A의 인터섹션 B 더하기 P의 A의 인터섹션 B의 컴플리멘터리 분의 P의 A의 인터섹션 B. 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A하고 B가 이제 인터섹션이 돼가지고 A 사건이 일어날 것들 중에는 A의 B하고의 인터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B가 아닌 것하고의 인터섹션이 있겠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돼요? A하고 B의 인터섹션 전체 A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전체 조건 중에서 A하고 B의 인터섹션 이게 그러니까 얘는 분자는 분모에 어떻게 돼요? 속하는 거죠? 전체 사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 되게 쉬운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임신 진단기를 한번 우리가 임신 진단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디시전 트리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성이 이제 여성 1000명을 임신 진단기로 테스트를 해서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이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않는 비임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비임신 경우에는 900명입니다. 여기는 100명이고, 1000명 중에서 이게 됐죠. 그러면 이게 확률이니까 비율로 하면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0.9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사람들한테 임신 테스터 갖고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전체 여기는 임신 테스터기에서 임신 테스터기 테스트를 했더니 임신한 것으로 나와요. 쫙 기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양성 나온 거예요. 양성. 정확하게. 임신한 거를 쫙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죠? 이게 맞춘 게 몇 명이냐면 여기가 96명이에요. 96명. 근데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안 했습니다 해서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게 양성이 아니라 이게 음성으로 나와 있던 임신하지 않아. 비임신이죠. 비임신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4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전체 100건 중에서 0.96이니까 여기 0.9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0.04 이렇게. 그럼 비임신 보자. 비임신. 비임신. 비임신 같은 경우에는 비임신인데 임신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비임신인데 임신했다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성. 임신했습니다. 비임신인데 임신하지 않은 사람을 테스트했는데 임신했습니다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그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게 이제 몇 건이냐면 얘가 45건. 그 다음에 비임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정확하게 음성으로 비임신으로 즉 임신 상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임신한 거로 보는 거죠. 비임신을 이게 음성이 나와서 비임신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855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체 중에 900건에 이렇게 나눠버리면 바로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9, 0.05, 여기가 0.055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0.95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지금 이 사건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조건부의 확률을 갖고 우리 요거 갖고 여기 이 베이지 정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확률을 갖고 이게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예를 들면 음성 테스트가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를 봅시다.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요.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 그다음에 양성이라고 나오는 여기. 자, 이렇게. 즉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이제 우리 책의 197페이지 보세요. 197페이지 하단부에 이제 A 인터섹션 B 이렇게 하면서 임신인 상태에서 양성 테스트가 나오고 임신인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근데 우리 양성 나오는 경우를 다 한번 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즉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얘 양성 비임신 상태에서 나타나는
양성. 그 다음에 임신 상태에서 나타나는 양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요 확률이.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그대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0.1 곱하기 0.96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앞에가 여기가 0.9잖아요. 그죠? 1000분의 900이니까 0.9 곱하기 어, 비임신인데 임신했다고 양성 테스트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0.05니까 0.9에다가 0.05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양성인 어느 특정한 임신 테스트를 이제 양성이 나오는 상태에서 어떠한 여자가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신 테스트 했는데 그 사람이 임신일 확률은 어, 어떠한 여자가 임신 테스트 여기를 딱 측정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임신일 확률은 그럼 임신일 확률이라는 얘기는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0.9 곱하기 0.05 그죠? 요거 0.05 0.05 더하기 0.1 곱하기 0.9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임신했을 확률이니까 요걸 집어넣어야겠네. 여기다가 0.1 곱하기 0.96 이렇게. 즉 얘는 어떻게 돼요? 임신 상태에서의 양성 반응, 비임신 상태에서의 양성 반응. 양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분모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하고자 하는 물어보는 거. 즉 임신했을 가능성은 그 사람이 임신자였을 가능성은 하면 이렇게 만약에 양성 테스트가 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이 비임신 상태일 가능성은 뭐가 들어갑니까? 요게 들어가겠지 분자에 그죠 이렇게 임신일 땐 요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게 이런 형태 이게 베이지 정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197페이지 한번 봅시다. 197페이지 베이지 정리의 일반 형태 해가지고 197페이지 나왔는데 197페이지에 5.16식을 봅시다. 그럼 A 조건 하에서의 BI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PB 곱하기 B 제일 첫 번째하고 어떻게 돼요? A와 B1하고의 인터섹션.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2하고의 인터섹션. 그 다음에 B3와 A하고의 인터섹션. 그래서 N과 A하고의 인터섹션이 분모가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A가 나타날 모든 가능성을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묻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베이지 정리 착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두 가게가 있는데 만두 100개를 만들 겁니다. 한 번에 우리가 만두 솥에 들어가는 만두의 전체 총량은 100개예요. 그래서 만두의 생산 비율은 엄마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50%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는 0.05 정도의 불량률이라는 거예요. 불량률. 그럼 우리 불량률에 대한 정의를 하자는 얘기는 만두가 다 찐 상태에서 찜솥을 딱 열었을 때 만두에 옆구리가 툭 터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얘는 불량이다. 이게 그 불량의 개수가 과거에서부터 주어진 이 정보를 통해서 엄마를 대충 봤더니 엄마는 0.05개 정도 나오더라. 이게 생산량이. 그 다음에 아빠는 어떻게 되냐? 만두 가게에서 다 같이 만드는데 아빠는 30%를 저기 생산하고 있고 100개 중에서 30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30개 정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산량의 이제 분량의 수준은 이제 아빠는 이제 0.0 한 7 정도가 이제 분량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 있습니다. 아들은 생산량의 20%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분량률은 아직까지 아들은 기술을 많이 배우느라고 어떻게 돼요? 아직 숙련자가 아니라서 이제 0.1 정도가 이제 분량이 나타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량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량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특정한 어느 날 100개씩 만두솥에서 만두를 쪄가지고 이제 뚜껑을 쫙 열어서 김이 샥 이렇게 나는데 이 안에 만두가 있는데 어느 만두가 딱 이렇게 옆구리가 터져 있는 거예요.
그 터진 만두가 엄마가 만들었을 가능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바로 뭐예요? 특정한 어떤 만두가 엄마가 만들었을 가능성이니까 분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분모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0.5 곱하기 0.05 더하기 아빠는 어떻게 돼요? 0.3 곱하기 0.07 더하기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0.2 곱하기 0.1 이렇게 엄마 아빠, 얘는 아들 이렇게. 그 중에서 어느 김밥 옆구리, 만두 옆구리가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분량이 나와 분량 만두가 생산될 가능성을 엄마가 만들었을 가는 거니까 엄마, 아빠, 아들이 만들 가능성 중에 여기 뭐가 들어와요? 엄마가 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5에 곱하기 0.05 이렇게 되면 0.05 하면 전체 분량을 만들 가능성 중에서 엄마. 아들만 만약에 아빠가 만들 가능성은 이게 뭐가 들어가요? 얘가 위로 올라가겠네. 전체 중에서 아빠. 아들이 만들 가능성은 전체 중에서 아들. 지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A가 나타날 가능성을 분모의 전체 나타날 가능성은 A가 나타날 가능성은 B하고의 인터섹션도 있지만 B가 아닌 컴플멘터리하고의 인터섹션도 존재한다. 이랬을 때 A하고 B에 대한 이러한 전체 이 사건의 비율을 조사를 해서 이거 갖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사전에 주어져 있는 확률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확률을 통해서 특정한 어떠한 사건이 사후에 나타날 가능성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 이게 바로 보다 베이지 정리. 그래서 우리 이런 형태의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에 가장 이제 저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베이지 정리. 나타날 모든 가능성분에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특정한 그것의 비율. 이렇게. 그래서 요 예제만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요 예제를 머릿속에. 그러면 절대로 베이지 정리는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사전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사전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특정한 어느 날 어느 여자가 임신 테스트기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임신자일 가능성은 자, 이게 그래서 양성 반응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임신자일 가능성은 양성 반응이 나타난 가운데 임신자일 가능성은 양성 반응 나타나는 거 비임신 상태에서 양성 반응 더하기 임신 상태에서의 양성 반응 이게 분모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분모가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임신일 가능성은 요거네 요거 이렇게 요런 형태로 이게 반대의 경우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비임신이니까 바로 뭐예요? 요거네, 그죠? 이렇게. 즉, 비임신 상태에서, 즉, 임신인데 비임신이라고 하는 경우, 비임신인데 비임신이라고 하는 경우, 임신인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돼? 임신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요 확률. 여기 지금 요 확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비임신 상태에서 비임신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요 확률, 요 상태에서 특정한 어떤 여자가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임신자일 가능성은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오겠네, 요게 분자에 요게 들어가겠네. 이게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하면 여러분들 전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는 상호 대립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세 개 집어넣는 거예요. 세 개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 이게 베이지 정리다. 우리 요거 하나만 쫙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베이지 정리.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렇게 한번 빠르게 리뷰하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이렇게 학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